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많은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반찬을 뷔페로 즐길 수 있는 식당에서 한 어머니가 어린아이와 함께 식사를 한다. 메인 식사 하나만 주문한 채로 반찬을 이것저것 가져와서 아이에게 먹인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의식하고 있다는 게 음성으로 느껴진다. 1인 1메뉴를 주문해야 하는데 하나만 주문하고 아이와 먹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0분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아이가 음식을 다 먹어갈 무렵 갑자기 아이의 아버지가 식당으로 들어온다. 아이 엄마는 주변에 들리게 이렇게 말한다. 아, 자기가 올 줄 알았으면 메뉴를 하나 더 주문했을 텐데. 그 말과 함께 아이의 아버지는 테이블에 있는 남겨진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 다시 10분 후 그 가족은 애써 웃으며 식당에서 사라졌다. 사는 건 참 힘든 일이다. 그들은 사라졌지만 남겨진 나는 많은 생각이 들었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질투와 시기심은 자신의 무게를 증명한다. 인간의 한계를 봤을 때 인간의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다. 질문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잘 모르는 사람들의 성공 소식에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지만 친척이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잘 되는 소식에 유독 질투와 시기심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 그건 단지 주변 사람들의 잘 되는 소식이 배가 아프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유는 단 하나, 무지하기 때문이다. 질투와 시기가 가장 낮은 수준의 의식을 증명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 바닥에 이런 식의 마음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저 사람과 나는 모든 것이 같다. 오히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게 없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인데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 잘 되지 않는 인간의 심연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능력과 지능 그리고 기타 모든 부분에서 서로 차이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가 잘 되는 소식에 질투와 시기심이 솟아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은 이렇게 최악으로 연결된다. 뭐야? 왜 쟤만 잘 되는 거야? 나랑 다른 것도 전혀 없는데? 뭔가 꼼수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다. 타인의 소식에 질투하며 시기하는 사람은 그들의 장점과 좋은 부분을 찾아낼 안목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그들에게는 지성이 부족하다. 누구든 그 사람의 한계를 봤을 때 그의 가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질투와 시기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 아닌 낮은 의식 수준의 인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기분 나쁜 영향을 미치는 존재다. 질투하는 순간 그의 가능성은 거기에서 멈춘다. 그래서 타인의 장점과 좋은 부분을 찾아내는 사람은 잠시도 질투와 시기심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 그가 잘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기 때문이다. 언제나 그렇다. 잘 모르는 자는 분노하지만 아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배운다.
2023년 12월 김종원 작가. 지친 삶에 귀한 힘을 주는 괴테의 9가지 말. 1. 비난보다는 격려가 아름답다.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격려가 더 많은 일을 한다. 잘못한 것을 바로 잡은 후에 따스한 격려는 샤워 후에 비치는 햇살과도 같다. 2. 음악과 시. 그림으로 자신을 지켜라. 사람은 매일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시를 읽으며 훌륭한 그림을 감상해야 한다. 그런 일상을 보내야만 신이 우리 영혼에 심은 아름다운 감각을 세속적인 근심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 3. 진실한 용기는 삶에 대한 자신감이다.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용기는 성공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이 시작하겠다는 약속과도 같다. 4. 생각한 것을 그대로 행동에 옮겨라. 생각하는 것은 쉽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건 어렵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당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5. 늘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 인생을 바꾸는 마법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에서 출발한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뭐든 할 수 있다. 6.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라.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 볼 수 있다. 7. 기적은 늘 내 안에 있다. 당신이 당장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다고 꿈꾸는 모든 일을 시작하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 그리고 기적이 모두 녹아있다. 8. 일상이 가장 위대한 자산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네가 누리는 오늘 이 시간보다 더 비싸거나 귀중하지 않다. 9. 내가 반복하는 것이 나를 증명한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매일 자기 자신이 반복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즐기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늘 근사한 빵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말 되세요. 늘 배달 어플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읽을 때 마음까지 예뻐지는 말을 쓴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늘 근사한 빵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간혹 커다란 행운을 선물로 받는다. 오늘도 정말 기분 좋은 하루이며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행운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나러 가는 것이다. 안에 초코스콘이 들어있네. 행운이 오지 않으면 만나러 가자. 곧 찾아뵙겠습니다. 출판사 대표님이 보내주신 신간을 인쇄하는 현장. 정말 의미 있는 책인데 곧 찾아뵙겠습니다. 글에 담은 영혼을 증명하듯 소리가 아주 우렁차네요. 자신이라는 세계를 더 멀리까지 던지는 5가지 방법. 아무리 날아가기 좋은 돌도 연약한 팔로 던지면 멀리 못 가듯 시대를 뒤흔든 위대한 걸작도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면 빛을 잃는다. 쇼펜하우어. 1. 자신의 현재를 보라. 세상에서 가장 걷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은 어딜까? 경제적인 이유로 돈을 빌리거나 도움을 청하기 위해 남의 집이나 건물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걸음은 없다.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자신의 욕망과
자제력을 늘 점검해야 한다. 2. 악의 언어는 가볍게 스쳐라. 살다 보면 악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런 자들을 만났을 때 좋은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기보다는 아예 깨끗하게 잊고 스치는 게 서로를 위해 좋다. 아무리 용서를 해도 마음에는 남아 사는 내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3. 좋은 것만 전하며 살자.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어깨, 자신에 대한 깊은 겸손, 타인을 향한 고귀한 정신과 배려가 있다면 그는 언제나 기쁨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것만 세상에 전한다는 생각으로 산다면 거기에 맞는 언어가 나올 것이다. 4.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그가 언젠가는 허무하게 죽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에게 화를 내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또한 자기 자신도 그런 장면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에게 화를 내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5. 성실한 하루의 힘은 세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과 시간은 지루할 정도로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일단 어른이 되면 노인이 되는 건 순식간이다. 노년의 시간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와 아직 준비를 하지 못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든다. 그래서 늘 성실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성실하게 보낸 시간은 자신을 품은 사람을 지켜주니까. 내 아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는 16가지 순간들. 1. 설거지 끝내고 왔는데 곤히 잠들어 있을 때. 2. 부족한 엄마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주변에 자랑할 때. 3. 엄마 좋아하는 반찬이라며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줄 때. 4. 내가 엄마처럼 어른이 되면 그땐 내가 엄마를 돌봐줄 거야. 의젓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할 때. 5. 느리고 서툰 아이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6. 집안 사정을 생각해서 오래된 옷과 신발을 아직 괜찮다며 입고 다닐 때. 7. 아침에 일어나 햇살처럼 웃으며 내 품으로 달려올 때. 8.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 엄마 아들로 태어날래. 이 질문에 갑자기 엉엉 울면서 엄마 못 알아보면 어쩌지? 라고 말할 때. 9.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곁에서 조용히 안아줄 때. 10. 반찬 맛없는 거 다 아는데 엄마 마음 편하라고 맛있다며 자꾸 칭찬할 때. 11. 같은 말도 예쁘게 말해주며 기분 좋게 해줄 때. 12.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쓴 감사 편지 내용에서 나를 향한 마음이 느껴질 때. 13. 자존감 낮은 엄마 상처받지 말라고 좋은 이야기만 들려줄 때. 14. 엄마 아빠 건강 생각해서 술 조금만 마시고 운동해야 한다고 말할 때. 15. 엄마 아빠가 많이 노력하는 거 알고 힘들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16. 넘어져서 많이 아프지만 엄마 아빠 마음 아플까봐 잔뜩 참는 표정을 지을 때.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는 겸손해집니다. 늘 쉽게 분노하는 참 별로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매일 선명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육아만큼 나를 감동시키는 것도 없죠. 울고 싶을 정도로 힘들지만 울고 싶은 마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커다란 감동을 주는 육아.
오늘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내 아이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66일 공부머리 대화법 김종원 작가 육아맘 김종원 작가 초등학생 5세, 6세, 7세 홈스쿨링 책 육아 자녀교육 66일 공부머리 대화법 중3 데이 자녀와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 인력. 두뇌는 무언가에 몰입하는 걸 좋아합니다. 스스로도 몰입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근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66일 팝상머리 대화법 꽃은 정원에만 있는 건 아니지. 힘들고 지칠 때도 웃으며 서로에게 예쁘게 말할 수 있다면 바로 그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란다. 66일 팝상머리 대화법 필사노트 중에서